아래팔 안쪽에 있는 혈자리에는 동시침혈은 아니지만 척택혈을 씁니다. 척택혈은 어떨 때 쓰느냐면 방해를 하는데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발바닥에 있는 삼성 이런 것도 쓰시죠. 우리가 뭐 부정맥이든 협심증이든 하여튼 심장이 없다. 그다음에 사화혈도 있었죠. 아랫다리 바깥쪽에 뭐 천근을 방해를 해준다 이런 거 있었죠. 팔에서는 아까 손가락에서는 화설 이런 거 있었죠. 그 말고도 심상이나 뭐 많거든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근데 어쨌든 척택은 심장 때문에 뭐 가슴에 흉통을 요소하든 뭐 답답하다고 얘기하든 하여튼 부정맥이 있든 하여튼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두루 방해를 해주면 두루 좋습니다. 그리고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오른쪽 팔에 설명을 하지만 방해는 왼쪽 팔에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척택 방해는 왼쪽 척택 방해를 먼저 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 이 바깥쪽은 곡지잖아요. 근데 요 횡문에서 안쪽은 곡택이잖아요. 곡택. 그러면 그거하고 반쯤 된다 생각하면 되고 음경이니까 이 바깥쪽으로는 안 나가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만져보면 여기쯤 나와요. 자, 선을 하나 먼저 그으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손을 얹어서 느껴보고. 지금은 근데 두 개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찔러줘. 위에가 좀 더 잘 나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둘 다 나오는데 척택은 여기, 곡택은 약간 더 곡택은 안 쓰는 거니까 일단 놔둡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란셋으로 다다다다다다 여기는 작은 부항 붙이면 되거든요. 작은 부항 붙여서 안 나올 때까지 방해. 그리고 물어보면 가슴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여튼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심장을 강화시켜 준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외우고 그런 데 다 응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아래팔 바깥쪽으로 갑니다. 아래팔 바깥쪽에서는 자, 이제 아래팔 바깥쪽 하겠습니다. 아래팔 바깥쪽에서는 안쪽에 기문, 기각, 기정하고 바깥쪽에 간문, 장문 뭐 요 정도 합니다. 자, 기문, 기각, 기정은 요 대장경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서 양계혈에서 2촌, 2촌, 2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계를 잡고 일단 선은 대충 먼저 두 개를 그어 놓습니다. 두 개씩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양경이잖아요. 양경, 대장경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침은 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혈자리 만지는 것도 요렇게 만져보면 됩니다. 지금 요 뼈 제일 바깥쪽보다는 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한번
그 주변을 쏙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 꽃표 치는데 여기 있습니다. 위에 점 찍은 데도 한번 이렇게. 더 위에 것도 만져봐야지. 그러면 이건 침이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 방향으로. 그래서 거의 사자, 횡자 이렇게 눕혀야 돼. 눕혀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눕혀서 우리 지창 협거나 뭐 이런 거 놓지 하여튼 침을 최대한 눕혀야지 이 피부를 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기문기각 기정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치질. 사람들 치질 때문에 막 심하면 앉아있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문기각 기정 놓으면 가벼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치질 또 하면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다리 할 때 위중방열. 그래서 치질 환자 오면 치질은 또 간하고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명항을 놔둘 수 있지만 하여튼 동시침에서 기문기각 기정 위중방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위중방열 먼저 해주고 바로 누워라 한 다음에 이제 기문기각 기정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치질 환자는 또 한쪽 팔에는 이렇게 놓고 또 반대쪽 팔에는 그 1.5cm 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침 놓듯이 이게 누워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밑에 휴지. 자, 기문기각 기정은 긴 침으로 놔도 되고 한쪽에는 긴 침을 놓고 반대쪽에는 1.5cm 침으로 그냥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반창고 이렇게 붙여서 살색 반창고 있잖아요. 반창고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돼. 그러면 긴 침 놓은 쪽은 빼고 갈 때는 빼서 보내고 요 침은 반창고 붙여서 보내면서 내일 아침에 빼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에 오면 저쪽 편에 이제 이제 짧은 침 놓은 데다 긴 침 놓고 긴 침 놔서 그냥 빼고 보냈던 데는 다시 짧은 침 놓고 반창고 붙여서 보내고 그렇게 해도 치질 심한 사람들 그 맞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니까 기운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놔도 요거 중요한 거는 그 침을 긴 침 놓고 빼서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창고 붙여서 보내는 거는 움직이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창고 붙이기 전에 이렇게 그냥 밀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으면 팔을 움직여 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걸리적거리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면 어느 건지 물어보고 그거는 빼서 다시 놓고 없다면 거기다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움직여도 안 불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많이 아프다 하는 게 있으면 그 자리만 다시 놔두라고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반창고 붙여서 보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붙이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떼서 버리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아픈데 반창고 붙이고 나니 아프다 이런.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창고 붙이기 전에 확인을 해요.
자, 이제 관문 장문을 하겠습니다. 관문 장문은 양곡, 완주 관절의 이제 바깥면 이 뼈를 밑에서 타고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밑에서. 그래서 항상 뼈를 느끼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뼈 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혈을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 밑에 붙어 있는 근육 위쪽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그 근육도 느끼고 하면 되는데, 관문은 여기에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괜찮습니다. 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가운데 표시를 하나 하고, 또 이렇게 돼서 가운데 표시를 하나 하고, 그래서 위쪽이 장문, 가운데가 관문이 됩니다. 여기 있어. 자, 이거? 우리가 요즘 뭐 사람들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뭐 장염 유행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설사하고 하여튼 장염으로 설사하든 뭐 음식 잘못 먹어서 설사하든 한약 잘못 먹고 설사를 하든 간에 하여튼 설사할 때 관문, 장문, 문금을 같이 놔줍니다. 문금은 발등에 있는 혈이고요. 관문, 장문, 문금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응급으로는 막 배가 아프고 설사할 것 같을 때 장문혈 있는 데를 위아래를 이렇게 만져보면 아프거나 볼록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꾹 눌러주면 배가 살 가라앉아요. 아니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 천추혈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 사람들 그 장문을 놓고 다시 눌러보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당장 배 아픈 게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 천추혈 압통이 줄어드는지 보면서 치열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이제 가늠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건 침이 뼈 밑에 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쪽 평면에 평행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뼈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투피를 할 때는 약간 느낌으로는 뼈 쪽으로 이렇게 밀고 아니면 뼈 방향을 살짝 해서 투피를 해도 됩니다. 이게 장문이고 관문은 가운데에서 잡죠. 그래서 여기에 4cm 침대 4cm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쭉. 자, 관문, 장문, 문금은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설사하는 거. 아까 기문, 기각, 기정은 치질 얘기했지만 변비에도 듣습니다. 변비. 그래서 변비에도 응용하시고, 또 하나는 여자들 성냉감, 불감증 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관문은 우리 명왕할 때 흉엽고만 얘기했죠. 흉엽고만. 보통은 명왕을 넣으면 흉엽고만이 없어지는데 명왕으로도 안 풀어지면 그때 관문을 같이 놔주면 됩니다. 명왕이나 관문 이런 거는 간염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간염, 간경화 이런 데도 쓰거든요. 하여튼 흉엽고만에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통은 명왕을 먼저 놓고 그거로 안 풀어질 때 관문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앉아서 이쪽을 딱 보고 취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명왕을 먼저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에 남은 거는 북격혈입니다. 북격혈. 자, 이제 북격혈 설명하겠습니다. 북격혈은 곡지하 팔푼,
다음에 안팎으로 8푼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곡지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곡지. 근데 요렇게 잡으면 요 안팎으로가 놓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곡지를 잡은 다음에 요렇게 팔을 펴줍니다. 그러면 곡지에서 8푼이니까 조금 내려오면 돼요,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쏙 들어가는 게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쪽으로, 거기서 또 바깥쪽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기 걸렸을 때 뼈마디 아프다는 사람들, 몸살 감기 하는 사람들, 이것은 그러니까 연골, 대백, 북격을 같이 놔주는 겁니다. 근데 뼈마디 아프다, 이런 우리 다리에서 할 때 신관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관사지 놔주면 돼요. 근데 신관사지 놓기 싫으면 이제 북격을 놓으면 되죠. 근데 이것도 피부의 수직으로 놓고 염전해주고, 동시치면 무조건 좌우로 돌리는 염전이 기본입니다. 다음에 안쪽에서 염전해주고, 다음에 바깥쪽에서 염전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세혈인데 피부의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놓고 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세 개가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가에 있는 거 이렇게 조금씩 벌어진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감기에 그 몸살 감기, 뼈마디 아프고 우리 그런 몸살 감기 하는 사람들 북격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북격도 가운데 혈만 잘 놓으면은 반응이 또 오긴 와요. 근데 어쨌든 세 개는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이걸 딱 놓으면 등에서 땀이 싹 나면서 시원해지는 것 같다,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거든요. 신관사지 나도 마찬가지. 신관사지 놓으면 뼈마디 아픈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럴 때 씁니다.